저희 팀에 지금 너무 일을 잘하시는 팀장님이 있는데 그만두시겠다고. 처음에 그분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좀 궁시렁거렸는데 며칠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구나를 제가 며칠 뒤에 되게 정중하게 이러이러해서 그러셨겠군요. 근데 그분이 너무 단호박이셔가지고 자긴 떠나겠다.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요? 그 정도라면 이미 강을 건너간 거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헤어질 사람은 헤어진다. 만날 사람은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깨진 유리창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번에 더 좋은 사람을 모시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그 세 분의 리더십이 조금 정교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세 분의 리더십은 제가 말씀으로만 듣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세련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아이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해요. 아이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은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갑니다. 잠깐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지만 길게 보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리더의 안목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자주 오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중간계 면접을 보고 항상 놀라워합니다. 어쩜 이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나요? 어쩜 이렇게 화사하게 대응해 줄 수가 있나요? 어쩜 이렇게 오랜 동안 안 나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뽑은 것도 있지만 이런 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집안은 순식간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장난쳐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알아차림이 좀 있어야지 돼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리더의 작은 변화라도 조직은 금방 변합니다. 근데 이때 장난을 치는 리더들이 많아요. 자기 회사 직원들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이 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것들 어디 가면 빌어먹지도 못하는 놈들인데 나한테 와서 내가 밥은 먹게 해주는데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고 온갖 희한한 짓거리 다 하고 돌아다니고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사장을 해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해온 거예요.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속마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말로 하기 시작하면은 행동으로 나가고 문화로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이제 헤어지는 걸로 하시고 더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의도하시고, 그리고 세 분의 리더십을 리뷰하시고 몇 가지 의도를 세우세요. 첫째는 그 먼 미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먼 미래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관점도 가져요. 먼 미래는 우호적이지만 가까운 미래는 비관적일 거다는 거예요. 엄청난 펜션을 만드시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잘 돌아가면 너무 멋져.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고통의 나날들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그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그림. 세 번째, 가까운 미래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물론 행동의 준비까지 되어 있으면 더 좋지. 행동 경험,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때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팀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팀워크가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저 사람을 써먹어야겠다는 관점이 많아요. 저 사람을 이렇게 활용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일을 시켜서 돈 준 것만큼 빼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시급 얼마를 준다. 그러면 그 돈에 대비해서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밖에 안 벌어져요.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공부 안 했죠. 그죠? 여러분들도 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뽑는 그 사람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화분에 물 주듯이 내가 드린 것보다 항상 성과가 낮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1리터의 자동차 몇 킬로 갑니까? 일반 휘발유차 1리터에 10km 정도 가죠? 휘발유가 갖고 있는 원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100이 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100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열 손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벌어질까요? 77%가 손실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휘발유를 넣고 100km를 가야 돼. 근데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 손실이 77%야. 23%밖에 열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의 운명의 단어입니다. 열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23%밖에 안 나와요. 기름도 이렇다고. 기름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해! 그럼 공부했어요? 공부 안 하잖아. 열 효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팀은 100의 성과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4배, 5배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리더십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얘기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그게 디폴트의 디폴트. 자동차의 열 효율은 23%다. 이걸 디폴트로 놓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왜 30%가 안 나오지? 그러면 자동차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한다. 아니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끔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조만간 나갑니다. 아니 그렇게 고성과자인 사람이 왜 여러분 밑에 있겠어요? 자기 사업을 스티브 잡스가 누구 밑에 있나? 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건축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벽돌이다. 집을 만드는 건 누구야? 벽돌을 가지고 집을 올리는 건축가지. 여러분 건축가라고 생각하고 내 리더십이 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스러워집니다. 나는 복도 없지, 인재도 안 와, 하나 뽑아놨더만 튀어나가네. 이런 일이 반복이에요.